저는 청소년 중독 문제 예방 및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혹시 저기 그 현장에 계신 분들 좌측에 있는 화면이 잘 안 보이시면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중독 실태의 변화, 코로나와 청소년 중독, 한국 중독 문제의 극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물음표를 던지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과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율과 음주율은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아주 효율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현재 흡연율과 음주율이 학계와 또 우리 지자체 국가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 소녀시대라는 영화 보시면 저희 연령층에서 즐겨 사용하던 본드, 부탄가스, 여러분들은 즐겨서 사용 안 하셨군요. 거의 요새는 그런 사례조차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그럼 중독 문제가 매우 잘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으로 심포지엄을 마치고 을지로 상가역을 통해서 귀가 조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어떤 존재인지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나름 의사입니다. 그래서 브레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나면 변형계, 편도체, 시상하부 같이 불안,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껴서 나 자신을 보호하게 하는 뇌의 영역이 먼저 발달을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신경이 생성되고 새로운 시냅스가 형성이 되고 각각의 시냅스의 연결이 강화되어서 이제 전두엽이 발전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불안과 공포로부터 배고픔과 불안전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였던 아이는 이성적인 판단, 본인의 영적 가치, 삶의 존재,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성인으로 커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 건강한 즐거움, 어떤 이런 마음을 갈고 닦는 노력이 아니라 즉각적인 만족, 흔히 중독이라고 불리는 그런 행위들에 매몰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물을 만났을 때 약물 중독이 되기 전에는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약물 사용을 통제하고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독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점차 습관적인 어떤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약이, 이 술이, 이 게임이, 이 도박이 나에게 이로운지 이롭지 않은지를 고민하고 고뇌하지만 나중에는 단지 그저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효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저 그런 행위들을 하는 단계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에 이성의 끈이, 전두엽의 끈이 이것들을 통제하고 잡아주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여러 뇌 기능 검사를 통해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이러한 마지막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고장난 자동차처럼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청소년기에 중독에 노출되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대뇌 보상 회로입니다. 아까 우리 서울대교구장님이 말씀하신 건강한 즐거움과 교회에서 지양하는 쾌락에 대한 이야기가 이 대뇌 보상 회로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대뇌 보상 회로 프리프론탈 콜텍스, 뉴클레어 아쿰벤스, 벤트럴 태그멘털 에어리어 하면은 굉장히 어려우시죠? 예, 의사들은 어렵게 이야기해야 있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어려운 회로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도파민, 엔돌핀 아시죠? 예, 이런 것들이 나오는 회로입니다. 오늘 높으신 신부님들이 계셔서 제가 좀 교회 이야기를 하자면
주님께서는 이 건강한 즐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잔잔하게 이 회로를 촉진하면은 매우 건강한 양질의 도파민과 엔돌핀, 자연산의 도파민과 엔돌핀이 나와서 이 사람이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한 삶, 행복한 삶, 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로 이 회로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라는 것은 곧 비효율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율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술을 마시면 되고, 마약을 하면 되고, 뭐 도박을 해도 되고요. 변태적인 어떤 성행위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도파민이 뇌에서 정상 수치의 수십 배가 쏟아지게 됩니다. 매우 효율적으로 5분이면 됩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어렸을 때 미사에 참석을 하면 그렇게 도파민이 쏟아졌지만 일반적으로는 즉각적인 보상이 있는 쾌락적인 행위일 때만 이 도파민이 쏟아집니다. 그럼 매우 효율적이어서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매우 효율적으로 분비된 이 도파민은 점차 즐거움과 행복을 주지 않고 그저 나와서 이 도파민이 떨어지면 안 돼. 이 행위를 멈추면 안 돼. 이 행위가 매우 뇌를 장악하는 이 상태가 정상이라고 우리를 갈구면서 그걸 갈망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그 행위에 강박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이 엉망이 되고 망가지는데도 불행해지는데도 그 행위를 놓지 못하는 것은 더 이상 건강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독이 되는 행위에 매달리는 강박이고 집착일 따름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과잉 분비된 도파민의 어떤 쾌락을 느꼈던 사람들은 다시 건강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가족과의 대화도 의미가 없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취미 생활도 의미가 없고 운동, 대화, 어떤 종교 활동 모든 것이 술을 마시기 위한 핑계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왜 청소년은 술을 마시면 안 될까요? 이러한 뇌의 변화가 청소년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뇌가 술에 의해서 장악되면 그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채로 살아가게 되고 그런 성격을 가진 채 살아가게 됩니다. 중독이 될 확률도 매우 높아서 14세 이전에 음주를 시작한 사람들의 무려 40%가 알코올 의존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성인이 되어 술을 마신 사람들의 10배가량 높습니다. 첫 음주 시기가 한 해만 늦어져도 알코올 의존의 발생 가능성을 14% 줄일 수 있습니다. 술, 담배, 마약만 문제일까요? 요새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은 중독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1950년도 연구에서 대뇌 보상 회로를 신경 회로로 자극할 수 있는 버튼을 누르는 행위에 쥐가 중독이 되어서 쫄쫄 굶고 어떤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버튼을 누르는 행위에 중독이 돼서 버튼을 누르면서 죽어가는 이런 데이터가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최근 뇌기능 연구가 발전을 했는데요. 여러 연구에서 도박, 게임, 인터넷에 과잉 몰입하다 보면은 물질 중독과 매우 유사한 반응성을 보이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중독 실태에 대해서 조금 들여보겠습니다. 사실은 게임 이용률을 보면은요 70% 이상이 됩니다. 이제는 게임에 대해서 감히 위험하다, 중독이다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게임 자체를 어떤 문화의 장, 문화의 그릇으로 보는 것에 정신과 의사인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20, 30대에 있어서 기존 성인층에 대비해서 8, 90%로 게임 이용률이 매우 높은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들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고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체계와 이런 컨텐츠를 잘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게임을 좀 해보시거나 게임하는 자녀들을 보시면요. 대부분의 게임들이 확률형 게임을 택하고 있습니다. 확률에 따라서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률형 아이템들이 문제가 현금화가 쉽다는 겁니다.
현금화를 할 수 있고 많은 아이들이 현금화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확률형이라는 게 바꿔 말하면 도박인데 게임에 머물지 않고 현금을 투입해서 그것을 취할 수 있고 현금으로 교환해서 팔 수 있다면 이거 확률형 게임입니까? 도박입니까? 네. 이렇게 대답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청소년 도박 문제도 감소하고 있고 좋아졌다고 합니다. 6만 6천 명이 여전히 도박 문제 위협 지단으로 분류가 되고 도박 문제가 존재하지만 좋아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어떤 노력들이 있었겠죠. 다만 저는 여기에도 물음표가 됩니다. 외래에서 저를 방문한 환자들은 왜 어리석게 바카라를 하고 뭐 카지노를 하고 사다리를 하고 달팽이를 하느냐, 비트코인 하고 해외 주식 선물하면은 얼마든지 홀짝 게임이 가능한데 굳이 그런 저급한 도박에 매달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도박이 정말 좋아진 것인지 양태가 변한 것인지 조금 고민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약물 문제도 아직 퍼센티지가 적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치료 현장에서는 청소년 약물 문제로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때 강남의 어떤 수험생들이 메틸페니데이트 컨서타 같은 뇌 흥분제를 통해서 집중력을 이제 향상시켜서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뭐 이것이 정신과 의사들이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진단 기준을 통해서 약을 처방하면은 뭐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요구들이 있고 이런 악용의 소지가 있고 혹시나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효율적인 것들, 빨리 성과를 보는 것들, 심지어 공부조차도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행위조차도 그렇게 한다면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덧붙여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그래프 이제 왼쪽은 거의 안 하거나 30분 이내로 하는 청소년들이니까 좀 별 문제가 없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2~3시간 뭐 혹은 4시간 이상 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이제 많이 하는 이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 전후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자 시간이 현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데이터에서 코로나 이후에 스크린 타임 이용 시간, 동영상 서비스 이용 횟수, 동영상 서비스 이용 시간, SNS 이용 횟수 2~3시간 이상 사용하는 층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 횟수, 이용 시간, 게임 이용 횟수, 이용 시간 공교롭게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 온라인 도박도 지금 좋아진다고 하는데 문제성 있게 도박을 하는 아이들은 코로나 이후에 증가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그 행위 중독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술 담배는 줄었고 본드, 부탄가스 이제 이런 거 안 하지만 혹시나 이제 이런 것들이 코로나 전후 또 세태의 변화와 함께 조금 다변화되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중독이라는 게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독의 실타래는 이제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야 될까요? 미국에 비해서 한국 이 중독 현장의 심각한 문제가 일단은 입원이든 외래든 지역 서비스든 이용률이 낮은 것 자체도 문제인데요. 그보다 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1년 유병률은 20대, 30대, 40대, 50대 사실은 큰 차이 없이 20대, 30대도 유병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대부분 40대 이상의 정신건강 폭력 자살 문제가 매우 심각한 다음에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치료 안 받는 20, 30대 환자, 치료 안 되는 50대, 60대 환자로 현실이 이루어집니다. 조금 더 조기에 치료를 하고 노력을 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중독 문제는 대개는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행위에 함몰되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대뇌 보상 회로의 즉각적인 어떤 자극과 즉각적인 보상 그리고 지나친 어떤 쾌락, 즐거움을 탐닉하고 있으면 우리는 중독의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중독은 뇌에 생기는 질환이고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질환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은 진행의 초입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떤 심각한 행동 문제나 뭐 청소년들이 마누라도 없는데 이혼할 수도 없잖아요. 청소년이 돈도 없는데 10억씩 20억씩 베팅해서 뭐 도박으로 이룰 수는 없잖아요. 청소년이 술을 많이 마셔서 강경하게 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시작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해결할 수 있고 거기에서만 고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에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친분이 있는 마음속으로 친분이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앞으로의 세상을 아름답고 진실하고 선하게 만들려면 시끄러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많은 해악을 끼치는 기존 문화와 시대 조류에 도전하고 맞서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술과 담배를 조금 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문화에 용감하게 맞서는 것도 시끄럽게 만드는 것의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중독 문제가 언론에 기사화된 마지막 기사를 최근에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시끄러웠던 대통령 선거 당시인데요. 그 대통령 선거의 특정 후보의 이제 선거 캠프에 10년 전에 중독 4대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이 합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젊은 세대 MZ 세대가 매우 분노하고 있다는 젊은 세대를 무시하는 어떤 그런 언론 보도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저희 토론자들은 이제 시끄럽게 하는 성가시게 하는 우리 사회를 골치 아프게 하는 밉상들로 저희와 함께 찍히게 되셨고 참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의 대화를 들으시면서 이 시끄러움이 온당한 것인지 정말 필요 없는 소음이고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